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눈을 뜨기 전 시간. 저는 청소를 담당하는 빌딩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걸레를 빠는 것이었습니다. 물통 속 물이 철렁하고 흔들릴 때마다 제 손마디는 오래된 나무처럼 삐걱거렸습니다. 누군가 보면 말했겠지요. 저 나이에 무슨 고생을 저렇게 해? 그 말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그 말에는 늘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일을 하는지 그 이유가요. 저는 오정연, 67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해오름 센트럴타워의 왕고참 미화원이라 부릅니다. 새로 들어온 젊은 미화원이 선생님이라 부르면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저는 그저 바닥을 닦는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합니다. 로비에는 작은 분수, 벽면에는 이름 모를 그림, 입주사 안내판에는 번쩍이는 로고들. 하지만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싼 건 대리석도, 분수도, 그림도 아니라고요. 체면입니다. 체면이 비싼 곳은 사람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각도, 죄송합니다의 높낮이, 잠시만요의 길이. 이 건물에선 그런 것들이 월세와 함께 매달 빠져나갑니다. 저는 그 체면을 매일 새벽 걸레로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 밤새 굳어버린 커피 자국, 어딘가에서 흘러내린 검은 점. 누군가의 하루가 지나간 흔적을 지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상하지요. 대부분은 흔적을 남기려 애쓰는데 저는 흔적을 지우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우지 않기로 한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 오정연이라는 이름을 저는 일부러 여기서 작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정연 씨라고 부르지 않게 그냥 미화 여사님으로 부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숨는 편이 낫거든요.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요. 하지만 등기 서류 위에서는 달랐습니다. 도장 하나, 서명 하나, 그리고 두꺼운 등기 서류 한 줄에서 저는 입주사가 아니라 건물 지분 보유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돈이 아니라 자리를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새벽에 걸레를 짭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일해온 저에게 남들이 말하는 해외여행, 여가 생활 등은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들고 몸도 아팠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즐겁고 그래도 내가 한 사람 몫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이 곧 해외여행이고 여가 생활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3층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3층은 유난히 부산스러웠습니다. 며칠 전부터 3층에 새 입주자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돌았고 실제로 엘리베이터에는 공사 중 주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간판이 달린 날이었습니다. 제라 프라이빗 뷰티. 영문 간판이 유리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잠깐 걸레를 멈추고 간판을 봤습니다. 세라.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깐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정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어깨선이 칼처럼 반듯했고 발걸음은 바닥을 밟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처음 만난 후 한세라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참 따뜻하세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들 도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어린애로 만듭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도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세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샵 확장해서 옮길까 하는데요. 고객층이 좀 더 부자이고 좋은 쪽으로요. 말끝이 깔끔했습니다. 세라는 언제나 좋은이라는 단어를 사람에 붙였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가 아니라 좋은 사람, 좋은 고객, 부자 동네. 그 말의 숨은 뜻은 사실 선긋기였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천박한 속내를 드러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세라의 눈빛과 말투는 차가워졌습니다. 자주 오던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참 씁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관리소장 서민석에게서 들었습니다. 3층에 프리미엄 뷰티 스튜디오 들어옵니다. 임대료도 센데 계약이 깔끔하게 됐어요. 프리미엄 뷰티 스튜디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아마도 예비 며느리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굳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라가 3층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복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바닥을 봤다가 벽을 봤다가 천장을 봤다가 마치 여기까지가 내 세계라고 자랑하는 사람처럼 그때 관리소장 서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오셨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만. 세라는 웃었습니다. 참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끝나는 순간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너무 나네요. 서민석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청소팀의 말에서. 세라는 손을 들었습니다. 청소팀이요? 그분들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키세요. 제가 이 건물 처음 와보는데 생각보다 그 짧은 소리 하나에 기대 이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기둥 뒤에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옆으로 밀어두고 걸레를 접어쥔 채로요. 나는 지금 며느리에게 어머니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세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이 낡은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낡은 거예요? 그 말이 복도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순간 제 가슴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민석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원장님, 신경 쓰이시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 손님들이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보이는 것 자체가 내 브랜드를 떨어뜨린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굳는 순간은 추울 때가 아니라 존엄이 갑자기 뜯겨나갈 때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세라는 복도를 가다 마주치게 되면 저를 피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 안 단톡방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층 새로 들어온 원장님, 엄청 까다롭다더라. 청소 상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관리실에 바로 전화한대. 자기 뷰티샵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품격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올라오는 거지요. 하지만 이 건물의 사람들은 품격을 얼마짜리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더 세게 짰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며 마치 제 인격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직은 몰랐습니다. 세라가 단순히 까다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제 삶을 통째로 지우려는 사람이 될 줄은요. 사건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가방이 안 보여요. 그 말은 오후 2시 30분 3층 세라의 샵 안에서 나왔습니다. 고객은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은 예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소파 옆에 두고 시술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세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놀란 척도 당황한 척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다음 장면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 혹시 안쪽 라커룸에는 확인해 보셨어요? 고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거긴 안 들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세라의 시선이 아주 잠깐 유리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그리고 그 끝에 걸레를 들고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한 사람. 오정연. 그 시선은 1초도 안 됐습니다. 관리실에 바로 연락할게요. 세라는 차분하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객을 안심시키는 말투였지만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잠시 후 관리소장 서민석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원장님? 세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고객님 가방이 분실됐어요. 분실이요? 네, 고가의 가방이에요. 수백만 원대. 그 말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천만 원이라는 단어는 늘 사람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서민석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혹시 CCTV는? 그게요. 세라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오늘 복도에 계시던 분이. 그 뒤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모두 알아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때 복도 끝에서 양동이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리실 직원 2명이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연 씨, 잠깐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부르는 목소리는 늘 불길합니다. 샵 안으로 들어가자. 고객과 세라, 그리고 관리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적 있으세요? 서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복도 청소 때문에요. 혹시 샵 안에는? 샵 원장님이 쓰레기통을 비워달라고 해서 잠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세라가 말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어머,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확인 차원이라는 말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질문에 붙이는 장식입니다. 혹시 가방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객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건물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CCTV 캡처 이미지, 샵에서 쓰레기를 비우고 나가고 있는 장면, 화면 한쪽에 흐릿하게 보이는 검은 쓰레기 봉투,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세라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없어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요즘 세상 무섭다니까. 그 말들이 단톡방을 타고 퍼졌습니다. 해고 통보는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정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서민석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에 신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입 주사 쪽에서 강하게 나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가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하나 골라서 건물에서 지우는 문제라는 걸, 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서민석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증거라기보다는 정황. 그 단어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일단은 정연 씨를 잠시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을 성실히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일에 휘말려? 무슨 말이니? 가방 훔쳤다는 소문.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니지? 그는 묻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답을 정해놓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조용히? 응.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수진이도 스트레스 많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균열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걸. 엄마가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청소복을 벗어 옷장에 걸어두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가장 아래 아무도 손대지 않는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이 건물의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윤 변호사.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제 제가 나설 때가 된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2번 무너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족이 침묵할 때. 도윤은 그날 이후 제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건물 쪽은 안 나가면 안 될까? 수진이 샵 이미지도 있고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면 다 지나갈 거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침묵을 요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더 잃을 것 같았으니까요. 윤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CCTV 원본, 단톡방 유포 경로, 캡처 이미지의 편집 흔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라 샵 직원의 증언, 원장님이요. 이거 캡처해서 올려라고 직접 말했어요. 증거는 조용히 쌓였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은행 리파이낸싱 계약서였습니다. 다음 주. 이 건물의 지분 구조가 공식적으로 정리되는 날, 그 자리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온 건 그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뭐 드셨어요? 하고 들어오던 아이가 그날은 문손잡이를 잡는 손부터 달랐습니다. 손끝이 조급했고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집 안 공기를 피하려는 사람처럼 들어오자마자 창문부터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문을 닫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막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국은 김이 나고 있었고
밥 공기는 이미 2개를 꺼내 놓았는데 도윤은 식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커졌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말이니?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단톡방 캡처였습니다. 익숙한 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훔쳤대? 청소하시는 분이요? 경찰 부르면 큰일 나겠네. 3층 원장님이 강하게 나온다더라. 그리고 그 아래 세라의 샵 이름이 도장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수진, 아니 세라가 지금 고객들한테도 말이 퍼지면 큰일이라고. 도윤의 말이 꼬였습니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 편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내가 훔쳤다고 생각하니? 도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같은 표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라는 쪽으로 이미 몸이 기울어 있는 표정. 아니,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닌 건 알지. 그러면서도 그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근데 증거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 캡처도 있고 다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안 돼? 도윤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당분간 그 건물 청소 일을 쉬면, 그리고 원만하게. 그 단어는 참 이상합니다. 늘 억울한 사람이 참아야 원만해집니다. 가해자는 원만하다는 말을 절대 입에 올리지 않거든요. 그들은 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합니다. 도윤아.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하는 원만은 결국 내가 죄인처럼 사라지는 거야.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난 엄마가 다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럼 왜 나한테 먼저 괜찮냐고 묻지 않았니? 그 질문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자리에서 칼 맞은 사람처럼 움찔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했지. 엄마, 왜 그런 일에 휘말려라고.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를 더 몰아붙이거든요. 엄마, 나도 힘들어. 도윤이 마침내 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정신없고 결혼 준비도 있고 수진 아니 세라가 지금 브랜드 걸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이 흔들릴까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엄마를 조용히 묻고 싶은 거야. 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도윤이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요. 그저 너무 흔한 아이였던 겁니다. 체면이 밥값보다 비싸지는 곳에서 진심보다 이미지가 먼저인 아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돈을 숨긴 이유가 뭔지 아니?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갑자기 나올 줄 몰랐던 얼굴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변할까봐.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을 함부로 볼까봐. 돈 때문에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말도 계산하게 될까봐.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칸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건물 관련 서류야. 도윤은 봉투를 만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어쩐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은 금기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설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오름 센트럴타워. 내 지분이 가장 많아.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하얀 얼굴은 충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이 자신의 귀를 되돌아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동안 엄마가 난 청소를 해서 정말 운 좋게 돈을 번 사람이야. 저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청소를 계속할 거야. 나와서 깨끗이 청소를 하면 나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도윤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세라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세라가 엄마를 그렇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는 가방까지. 도윤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와 당황과 후회가 뒤섞인 숨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나왔을 때 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 엄마가. 저는 도윤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돈이 있어서 억울한 게 아니야. 엄마가 억울한 건 내가 내 말을 한 번도 먼저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도윤은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하지? 저는 천천히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를 보렴. 그때 현관문 쪽에서 문자가 울렸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보더니 입술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세라가.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내일 입주사 대표들 모이는 자리에서 정연 여사님 문제 정리하자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그 자리가 딱 좋네. 도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내일 뭐 하려고? 저는 답했습니다. 정리할 거야. 조용히가 아니라 정확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잠을 못 자고, 억울하면 더 못 자고, 가족에게 배신당하면 몸이 먼저 잠을 거부합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청소부 오정연이었습니다. 눈 밑이 퀭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얼굴로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뒤쪽 옷걸이 사이에서 숨 쉬듯 걸려 있던 옷. 검정 정장 한 벌. 오래전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 이후로는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날에나 입어야 할 옷 같아서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윤태식 변호사는 오전 9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늘 과묵했지만 오늘은 더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준비를 끝냈다는 뜻입니다. 어머님. 그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CCTV 원본 확보했습니다. 단톡방 유포 캡처도 수집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캡처 이미지가 정지 화면에서 프레임이 잘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들었다고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확대된 그림자를 보고 가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도 이미지로 진실처럼 굳어버리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 조항 위반이 핵심입니다. 그가 서류를 한 장 펼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세라가 사인한 문서, 특약사항, 입주사 및 고객 안전, 건물 내 질서 유지 의무, 건물 직원 및 타 입주자에 대한 예의 준수 의무, 위반 시 임대인 또는 관리단의 즉시 계약 해지 가능, 건물 이미지 훼손 및 분쟁 야기 시 손해배상 책임.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세라는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물을 흔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서민석 소장은요? 윤 변호사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쪽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 목표를 하나로 두겠습니다. 세라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걸 대표들 앞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빛이 건물 유리벽에 부딪혀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빛은 깨끗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디에서 열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1층 컨퍼런스룸. 입주사 대표회의 겸 빌딩 지분 정리 점검 회의도 같이 합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면 오늘 같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개하세요. 하지만 순서는 제가 정합니다. 오전 10시 40분. 해오름 센트럴 타워 1층 컨퍼런스룸. 문을 열었을 때 방 안 공기는 이미 회의가 아니라 재판이었습니다. 길게 놓인 테이블, 그 위에 물병과 자료집,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는 대표들. 서민석 소장이 문 옆에 서서 연신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연 씨 아니, 오 여사님. 저는 그를 지나쳐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정장에 먼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손.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겠죠. 청소부가 왜 저렇게?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반짝이는 귀걸이, 고요하게 그려진 미소.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그 미소가 0.2초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흔들림.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세라는 곧바로 표정을 되찾고 방 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 정리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대표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세라 쪽으로 마음이 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들. 세라는 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해가 있으면 풀면 좋겠어요. 근데 고객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세라는 오해를 풀 생각이 없다는 걸. 세라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청소부가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결과. 저는 자리에서 앉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 제가 세라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장님이 아니라. 세라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이름을 도둑으로 만들려는 사람을 멈추게 하려고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민석 소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오 여사님, 일단 감정적인 말씀은.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감정 아닙니다. 증거로 말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고 복도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잠시 멈춘 다음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시 샵에서 나옵니다. 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라가 올린 캡처에는 그 멈춘 프레임만 확대되어 검은 그림자가 가방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본과 유포된 캡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포된 캡처는 잘려 있고 확대되어 있으며 프레임 앞뒤 맥락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가방을 들었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반격했습니다. 그럼 가방은 어디 갔는데요? 고객이 분실했잖아요. 잘려나간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시면 과연 절도범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샵에서 청소부가 나간 후 샵 직원이 미용수건을 덮어 명품 가방을 들고 가는 장면이었다. 약간 흐릿하지만 큰 키와 특이한 헤어스타일, 직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후 세라는 뻔뻔하게 청소부가 훔친 것으로 몰아간 것이다. 윤 변호사가 카톡 내용을 강조한다. 단톡방에 퍼진 말들 다들 보셨겠죠? 청소부 절도라는 말, 세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건물관리단의 판단이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윤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라 샵 직원의 진술, 그리고 단톡방 최초 유포 계정의 기록. 최초 유포자는 세라 샵 직원입니다. 지시 정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 이게 지금 저를 범죄자 취급하시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컨퍼런스룸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백도현. 그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대표들까지 허리를 세웠습니다. 유명한 사채업자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한 번씩은 돈을 빌린다는 돈줄이 들어온 겁니다. 백도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더니 세라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한 대표, 자네는 피해자를 자처하기 전에 자네가 만든 분쟁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 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굳음은 당황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백도현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자네 이름으로 진행 중인 상표권 분쟁, 전 동업자와의 민형사 소송, 그리고 허위 경력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랑 상관없잖아요. 백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상관 있지. 건물은 분쟁을 싫어하거든. 특히 자네처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을. 그 말은 회의가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세라 대표님, 지금부터 선택하세요. 여기에 있다가 고소를 당해서 경찰 수사를 받는 길, 혹은 당신이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길. 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말로든 이 상황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보았습니다. 세라가 그를 보자 마치 구명주를 본 사람처럼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도윤 씨. 하지만 도윤은 그 미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단단했습니다. 세라, 엄마를 도둑으로 만들었어? 세라의 얼굴이 그제야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마치 아직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윤 씨, 세라가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해일 수도 있지. 그 말에 세라의 얼굴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근데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를 풀 기회는 이미 몇 번이나 있었어. 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젯밤 제 앞에서 무너졌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묻지 않았어. 그게 제일 먼저였어야 했는데. 도윤의 말은 사과였고 동시에 선언이었습니다. 백도연 회장이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방 안의 시선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얘기를 하지. 백도연은 앞에 놓인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고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분쟁 조정이 아니네. 이 건물의 대출 연장과 지분 재정비를 앞두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자리야.
대표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스크라는 단어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였습니다. 백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네. 그는 서류의 맨 위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정연.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해오름 센트럴타워 최대 지분 보유자, 관리단 의결권 기준, 단독 거부권을 가진 사람.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물병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비로소 제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서민석 관리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오, 여사님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라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손은 테이블 끝을 붙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식 변호사가 일어나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세라 대표는 근거 없는 절도 의혹을 유포했고, 그로 인해 건물 직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관리단과 입주사 전체에 분쟁 리스크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계약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특약 조항 제4항, 건물 이미지, 훼손 및 분쟁 야기 시 즉시 해지에 해당합니다. 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건물 이미지에 기여했는데. 그 말에 대표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지금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돌려 도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애원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나 믿는다고 했잖아요.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선택했다고 믿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를 도둑으로 몰아간 사기꾼에 불과해.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방 안에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세라를 향해 직접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세라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건 아직. 윤태식 변호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방이 분실이 아니라 회수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윤 변호사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세라의 샵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2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도 됩니다. 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가방은 원장님 지시로 안쪽 창고에 옮겼어요.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고객님이 화장실 가신 사이에 원장님이 이거 잠깐 치워라고 하셨어요. 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직원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도 CCTV 캡처해서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셨어요. 지금 안 하면 내 일자리 없다고.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꿈인 거야. 백도연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한 대표, 자네는 늘 거울을 봤겠지. 세라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거울이라는 게 말이야. 남의 얼굴을 비출 수는 없어. 결국 자기 얼굴만 남는 법이지.
백도연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가방이 발견된 창고 CCTV, 시간대, 동선, 직원 진술, 모두 일치하네. 세레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중심이 꺼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윤, 저, 대표들, 변호사, 관리소장. 그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며 도와줄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라는 웃었습니다. 비웃음도 애교도 아닌 웃음. 대단하시네요. 세라는 마지막으로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이랑 보낸 시간은 진짜였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조차 당신은 계산했어. 그 말에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세라는 그날로 샵을 닫았습니다. 계약 해지는 공식 통보되었고 보증금은 분쟁 비용과 손해배상에 충당되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을 나가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유리문은 그대로 반짝였고 로비의 분수는 일정한 리듬으로 물을 뿜어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을 위아래로 실어 나르며 각자의 하루를 제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건물은 남습니다. 건물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요. 그날 아침 저는 다시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윤태식 변호사는 말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굳이 이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두는 건 내가 선택할 때 하는 거예요. 청소복은 여전히 제 몸에 잘 맞았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반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잠깐 멈칫하더니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오, 여사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연 씨라고 불러요. 그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연 씨 그동안 몰라 배워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들 보이는 것만 봤을 뿐이죠.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요. 이제는 다르게 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 어떤 사과보다 값졌습니다. 3층은 조용했습니다. 유리문에 붙어 있던 세라 프라이빗 뷰티 간판은 이미 내려가 있었고 안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바닥에는 이사 과정에서 남긴 먼지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물에 적셔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앞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서서 수군거리던 바로 그 자리. 물기가 번지며 먼지가 사라졌습니다. 바닥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사라진 건 먼지가 아니라 가면이었다는 걸. 점심 무렵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지도 지치지도 않은 목소리. 오히려 조금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 휴가 냈어. 그래? 응. 엄마랑 밥 먹고 싶어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예전 그 식당에서 먹자. 도윤이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테이블은 조금 흔들렸지만 국물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제 맞은편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한테 실망했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실망보다는 걱정이 됐어.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릴까봐.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 그때 엄마 말보다 분위기를 믿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게 더 편하니까.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면 내가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질까봐.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조용히라는 말을 했어. 그게 지금도 너무 후회돼. 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보다 손이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럼 틀릴 줄도 아는 사람이길 바라. 도윤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때 돌아올 줄 아는 사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다시 돌아올게. 다음엔 엄마 말부터 들을게.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조용한 회의였습니다. 고성이 없었고 책임을 미루는 말도 없었습니다. 서민석 관리소장은 회의가 끝난 뒤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아니, 정연 씨.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 관리소 차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넘기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사람의 얼굴. 앞으로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 직원에 대한 모든 민원, 직접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소문이나 이미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3층에는 새로운 입주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소박했고 직원들은 인사를 잘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이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상처를 덮지 않고 대신 정리하는 방식으로. 어느 날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믿지 말고 보렴. 말이 아니라 태도를. 그는 그 말을 오래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로비 유리병 너머로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남았다가 물기에 지워지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경비반장이 우산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정연 씨, 눈 오는데 이따 나가실 때 이거 쓰세요. 저는 웃으며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연 씨. 네? 사람들이요, 이제 다 알아요. 뭐요? 정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람은 한 번 보면 또 잊어요.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이번엔 오래 기억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 위에 제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보세요. 거칠든 부드럽든 그 손은 그 사람의 시간을 증명합니다. 직업으로, 돈으로, 위치로. 사람을 재단하지 마세요. 품격은 청소되지 않습니다.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청소복을 입고 건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